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뭐 이거 검색어 뭐 하는 건데요. 그냥 뭐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문제가 search str02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설명할 게 첫 번째에서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탐색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봐하시고 num2라고 해볼까요? num2가 얘예요. 여기요. 여러분들 HTML 같이 보십시오. 제 거는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만들었던 태그였는데 조금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헷갈렸나봐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num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콘솔 로그를 찍으면 num2잖아요. 그러니까 노드를 갖고 오는 거니까 얘가 전체에 이만큼을 갖고 와요.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얘를 해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해서 div까지 해서 전체 한 줄이 탐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패스 바이 레퍼런스로 연결해줬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거 하실 때는 얼럿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얼럿은 사용자가 보여주기 위한 대화형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num2를 찍으면요 저렇게 뜨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기다가 오브젝트 html, 그 다음 div니까 html div 그 다음에 element라고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um2에 그 다음에 이거 해드릴게요. 콘솔점 여기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계속 보여드리면 시간은 조금 가겠지만 그래도 좀 여기저기에서 공부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num2는 지금 보신 것처럼 empty 엘리먼트 폼 요소가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마크업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찍으면 얘는 당연히 선언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undefined가 나와요. undefine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콘솔 로그를 찍게 되면 콘솔 로그를 찍고 그 다음에 num2에 그 다음에 .inner html을 찍으면요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태그를 갖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고 오겠죠. 태그를 포함해서 와 같이 태그를 포함하여 갖고 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콘솔 로그로 콘솔.로그로 여러분들이 num2에 점한 다음에 텍스트 컨텐트를 갖고 오면 컨텐트를 갖고 오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글자만 갖고 와요. 그래서 얘랑 지금 얘를 갖고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렇게 글자만 갖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텍스트 노드만을 갖고 오는 거예요. 텍스트 노드만을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태그 네임이죠. 태그는 엔터 처리돼서 갖고 오죠. 여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트림으로 잘하거나 잘 해주셨어요. 트림으로 해보고 잘 가주셨는데 문제는 얘였어요. 처리를 저희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했던 이유가 앞과 뒤의 공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림 메서드를 통해서 트림 함수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에 있는 웹 개발과 날씨가 좋아요. 여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스판 태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은 얘도 뭘로 처리돼요? 이거 밑에다 적어드려야 되겠네. 자, 여기에 사이에 있는 스판도 공백 처리가 되거든요. 스판도 공백 처리되면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값과 값 사이에 있죠. 값과 값 사이에 있는 애는 사이에 있는 공백은 값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지우실 수가 없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우게 되면 다른 것들도 띄어쓰기도 다 지워지기 때문에 못 지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탐색을 하실 때는 DV에 있는 얘와 그 다음에 스판에 있는 얘를 따로따로 추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차일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와요? 텍스트 노드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칠드런이 아니라 차일드를 통해서 뭐 1번째, 2번째 갖고 와서 그 텍스트 따로따로 해서 갖고 오셔야 두 개의 변수에 합쳐갖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잘 해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는 id로 돼 있으니까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래서 탐색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 얘는 폼 요소니까 얘는 폼 요소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폼 요소. 자,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저희가 PRE 태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HTML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번역되지 않는 글자의 영역이에요. 텍스트 에어리어랑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PRE 태그를 좀 하나 갖고 오고요. 얘는 마크업이니까 텍스트 컨텐츠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by 태그 nam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PRE 태그라고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0번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중요하죠. 텍스트 컨텐츠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여지는 그대로 출력되어 있는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탭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갖다 온다는 건 이에요. escape로 되어 있기 때문에 br이 아니라 얘로 갖고 오죠. escape n이라든지 혹은 escape r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escape로 갖고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제 잘 해주셔서 if 하신 다음에 저희가 위치를 찾아내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PRE에 .index of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스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만약에 -1이라면은 검색된 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lert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검색된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lert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alert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E 아이고 PRE 해주시면 되고 index of 그 다음에 발스 그 다음에 플러스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검색 같은 거 하나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검색 내용이 이렇게 쭉 내가 검색을 했어. 검색 내용을 쭉 하시다 보면 내가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인덱스를 찾아서 여기에서 몇 번째까지 이렇게 찾으셔서 리플레이스를 시켜주시면 그래서 스타 태그나 폰트 태그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가 저희가 하는 애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2번 문제는 풀었고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이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 팝업창 띄우기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뭐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이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동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체이닝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건 안 할게요. 어려우셔서 그거는 제끼고 합시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 일반적인 형태, 동적으로 만들어진 태그를 체이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이벤트를 필드셋이겠죠. 필드셋에 잡아놓고 필드셋 타입에 있는 input 태그들이 클릭이 눌렀을 때 타겟을 갖고 와서 그 타겟에서 이벤트를 찾아주는 이게 이제 체이닝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태그에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겠죠. 이벤트를 처리하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학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야 뭐 나중에야 뭐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게 아까쯤에 있었던 디퍼였어요. 디퍼를 통해서 온로드 전에 화면 렌더링된 후 혹은 렌더링된 후와 그 다음에 온로드 사이에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게 뭐였어요? 디퍼였죠. 왜냐면 지금은 탐색이래잖아요. 탐색을 통해서 지금은 인풋에 네임이 사이트인에 이벤트를 걸어줄 거예요. 이벤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입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에 렌더링 된 후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퍼라든지 온로드라는 게 좀 필요하게 되겠죠. 저희는 그냥 온로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indow.온로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펑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document.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돔로드, 그 다음에 펑션, 요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 거기가 있냐? 여기가 있어야지. 네, 요것도 같은데 요것도 온로드, 얘도 온로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렇게 애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것을 많이 걸어요. 왜냐면 이벤트를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는 이벤트가 그냥 바로 처리돼서 만약 이벤트를 갖고 오고 싶다면 여기다가 EVTNT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이벤트가 그냥 넘어와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조금 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요즘에는 저게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많이 걸어놓게 되죠. 저희는 할 건 아니고요.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내를 이제 탐색을 해줘야 되니까 디퍼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셔도 돼요. 디퍼 없어서 온로드 안 하셔도 동작돼요. 지금은. 네, 좀 그 다음에 RD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그 다음에 by name이죠. name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ame은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개, 지금 있었던 3개의 값을 갖고 오겠죠. 네, 화면에 네임이 사이트인 도움을 갖고 오겠죠. 엘리먼트를 탐색해 주겠죠. 뭐 이런 방식을 하셔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사실은 얘 말고도 이런 방식도 있어요. RDO라고 했다면 찾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document.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커리 select all이라고 해서 select 표현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요소인데 여기다가 속성 탐색을 하셔서 name이 사이트이네 이렇게 해주셔도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요? CSS 선택자 방식이죠. 요거는 그냥 빈탐색 방식이고요. 그래서 편하신 거대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읽어내실 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문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돔탐색이니까 포문 돌릴 때는 인덱스보다는 오브라고 하는 엘리먼트 탐색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좀 잘 안 쓰여서 자, LET i는 0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아히, 이하, 그 다음에 RDO length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미콜론 i 뿔뿔. 그 다음에 각각의 애들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주면 되니까요. RDO.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어레이로 갖고 오니까 i에다가 on 클릭. 이벤트 하나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펑션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태그의 이벤트 속성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입력하겠다는 set attribute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onClick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함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속성을 입력, 그 다음에 삭제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remove attribute 이렇게 하신 다음에 onClick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뭐 펑션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화면에서 삭제하는 경우랑 입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만들면 되게 복잡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위에서 탐색돼갖고 체인을 또 걸어줘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여기다가 이벤트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자동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disable 그다음에 block none으로 하시게 되면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HTML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 찾아가지고 그냥 실행시키시면 바로 실행이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동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현재 처리되어지고 있는 RDO의 객체는 이렇게 탐색할 수가 있어요. RDO 하신 다음에 I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this라고 해서 현재 처리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this로 처리한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찍으시면 그 다음에 뭐 RD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RDO 이렇게 하셔갖고 I번째 이렇게 차례대로 포문이 돌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콘솔 로그로 뭐 this 하셔도 똑같은 I입니다. 얘랑 같은 거고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뭐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 뭐 얘 지금 그냥 올려주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저희 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했죠. 윈도우 그냥 오픈 쓰셔도 되고요. 윈도우.open 하셔서 여기다가 this.valu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위에 뭐 속성들이야 뭐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는 새 창으로 새 창이지. 새 창으로 현재 URL을 실행시켜 주죠. 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open URL이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pen URL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this.value만 이렇게 해서 전송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pen URL을 하나 만들어 주죠. 펑션 open URL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RL을 파라미터로 받았으니까 URL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파라미터 명령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끊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가는 왜냐면 타이틀에 뭐 동작은 안 되겠지만 타이틀에 사용할 이름을 좀 끊어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덱스 오브랑 같이 마셨던 서브 스트링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2번하고 3번은 좀 확장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URL name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URL에 좀 서브 그 다음에 스트링 다 소문자예요. 제가 맨날 틀리거든요. 서브 스트링 대문자로 써가지고 했어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RL 점 인덱스 오브로 앞에 거 끊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 오브 해주시고 여기다가 원커테이션 컴마에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가 서브 스트링은 현재 인덱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컴마 그 다음에 URL 점 그 다음에 last 뒤에서부터 자르면 되겠죠. last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컴만 찍어주면 되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컴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 두 개가 있다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컴마의 개수가 아까쯤에 탐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컴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컴마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 인덱스 오브를 좀 당겨줘야 되겠죠. 한 3 정도 당겨주면 되겠죠. 왜냐면 co.kr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3개 이상은 안 넘어가기 때문에 내 자리를 제거하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3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품을 쓰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인덱스 오브 사용하실 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컴마 넣는 거 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띄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띄고 여기서부터 가겠죠. 얘가 첫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WW 다 때문에 저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4를 넣으면 여기서 다 빼면 안 되고 하나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죠? 11로 잡으신 다음에 처리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검색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하시면 바로 찾아지긴 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가장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컴마로 스플릿을 쪼개세요. 컴마로 스플릿을 쪼개시면 어떻게 돼요? 얘 앞에 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닷컴 있으면 하나 더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1번째 거 잡으시면 그게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네임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콘솔 로그로 얼럿으로 찍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URL 접속 사이트 이름 하시고 여기다가 URL 네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윈도우 오픈을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윈도우 오픈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받으셨던 URL 그대로 사용하시면 URL 풀네임으로 적혀 있으니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 안 먹히긴 하겠지만 URL 네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width 그 다음에 뭐 400픽셀 아니다 한 500픽셀 400픽셀 합시다. 작게 어차피 띄울 건 아니니까 400픽셀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height 그 다음에 뭐 500픽셀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다음에는 저희가 이것도 잘 해주셔서 뭐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좀 걸어주고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윈도우 온노드에 또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치면은 또 되게 안 좋은 코드긴 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온노드는 작성되는 위치에 따라서 실행돼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게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게 실행이 됩니다. 오버라이드 되진 않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좀 중요한데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죠? 그 체크박스의 상태는 뭘로 한다? 체크드로 판단하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셀렉트는 밑에 있으니까 셀렉트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라디오 버튼이야 어차피 뭐 쉬우니까 그거야 뭐 그죠? 그렇게 라디오 버튼은 셀렉트 그 다음에 옵션스, 셀렉티드 인덱스 이 두 개만 아시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간단한데 체크박스는 조금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게 이제 jQuery 방식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HTML 여기 jQuery를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여기요. jQuery를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다 위에다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좀 작업도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jQuery를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jQuery는 여러분들이 셀렉터 표현식이라고 하는 셀렉터 표현식으로 작성하는 애고요. 표현식으로 작성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를 좀 걷어내자 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다 jQuery 좋은데 그냥 쓰자 라고 해서 jQuery 모르시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일단은 전체 체크되는 거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 좀 불편한 것도 좀 보고 jQuery를 왜 많이 쓰는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펑션 이렇게 하셔서 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받아오는 값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는 것들은 자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로 보내줄 수 있는 애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디스나 자신의 객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태그의 객체를 반환하는 거. 객체를 뭐라고 했냐면 객체는 디스라고 합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태그의 이벤트도 갖고 오죠. 이벤트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갖고 오니까 디스 안에도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따로 쓰셔갖고 그래서 얘는 뭐 값을 전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 자체가 얘란 얘기예요. 도큐먼트죠? 얘는 네모 한자. 얘 자체가 도큐먼트점 그 다음에 get element 지금은 뭘로 돼 있냐면 id로 돼 있으니까 id로 할게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id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셨던 예시 중에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시가 dis.checkeded 하시면 얘의 속성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dis를 사용하지 않고 탐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화면에서 그냥 넘길 때 사용하는 애예요. 어차피 trueFalse라는 값이 뭐 기능상 문제가 되거나 보안상 문제가 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dis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i가 됩니다. 그래서 dis라는 애를 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좀 보시다 보면 회사에서.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탐색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갖고 오시면 되니까 위치 탐색하셔야 되니까 똑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은 현재 그 다음에 id가 올인 체크박스에 체크드 상태를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으면 true예요. 그다음 처음에 false 값일 거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 탐색을 좀 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all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되고요. id는 저희가 all이라고 해놨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 갖고 오고 싶다면 위에서 해드린 것처럼 checked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얘네들이죠. subject라고 하는 쟤네들이 체크가 전체가 돼야 되니까 쟤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subject라고 해주시고 document.get element by name 해주시면 되고 name에다가 subject라고 해주시면 전체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향상된 폼을 사용하든 여러분이 뭐 포이치를 사용하든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코 하신 다음에 LET i는 0부터 i 이하 subject length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뿔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ubject에 그 다음에 i번째의 상태니까 checked라고 썼죠. checked를 얘로 바꿔주시면 전체 체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일단 전체 체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체크고요. all에 따른 all
id가 올인 체크박스의 상태에 따른 서브젝트 네임이 서브젝트인 체크박스의 상태 변경.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쉬셨다가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면은 이제 체크되는 거를 했으니까 체크되고 풀리는 걸 했으니까 요번에도 똑같이 온노드 거셔서 얘가 되면 얘가 같이 풀리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체크박스에다가 이벤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주도록 하죠. 그래서 window.onnode로 이벤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실행시키다가 안 되시면 요거 쳤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공부도 하고 좋으니까. 예. 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젝트 다 갖고 올게요. 똑같아요. 서브젝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쟤네만 탐색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도 이벤트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이 네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오후에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끝나면 바로 시간 드릴 거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은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하실 때 이거를 외우려거나 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어떠한 그 함수들이나 아니면 기능들을 가져가야 될지 그걸 먼저 옆에 사람하고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동작시키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근데 목표는 저희는 저 요구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잘 분석해서 동작이 똑같이 되도록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걸어줘야 되니까 똑같이 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에다 걸어줄 거니까 여기다가 arity, 그 다음에 i는 0, 그 다음에 i 이하, 그 다음에 subject.length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i 풀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각각의 이벤트 걸어줘야 되니까 똑같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i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브젝트에 그 다음에 onClick 이벤트 onClick 이벤트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는하시고 펑션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펑션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개수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된 애의 개수를 확인해 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대상체는 올이겠죠. 올.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얘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d니까 투퍼테이션에 올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있고요. 조건은 지금 요거죠. 체크된 개수와 그 다음에 넣는 뭐예요? 여기 이거죠. 서브젝트의 개수가 같으면 이 개수가 같으면 올도 id가 올도 상태를 변경. 이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개수 만들어주는 애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된다면 지금 보셨던 만약에 같아 그러면 올의 체크들을 true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라고 하면 상태가 다 풀린 거니까 체크드의 상태를 폴스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수는 계산하는 애는 따로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그 다음에 체크드, 서브젝트, 그 다음에 체크드 카운트라고 합시다. 명확하게 좀 적어드려야 여러분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되셨고요. 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브젝트 다시 한 번 더 탐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아서 포문도 복사해 갖고 올까요? 포문을 돌면서 만약에 얘는 트루플스를 반환하니까 서브젝트에 그 다음에 i를 돌면서 얘가 체크드이면
true죠. true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애가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카운트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에는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드가 true라면 카운트를 뿔뿔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return 하셔서 카운트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체크된 상태, 체크된 개수를 아예 판단해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if 문에서 subject count를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고, 얘가 subject의 length와 같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4개가 체크되면 우리라고 하는 아이디가 true로 바뀌고, 만약에 1개라도 풀렸다면 얘가 이벤트로 돌려서 얘가 false로 되는 환경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좀 많죠. 함수가 좀 많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요거를 jQuery로 바꾸시면 jQuery로 바꾸시면 여기 jQuery 선택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로 바꾸시면 조금 더 쉬운데요. 코드가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jQuery를 통한 처리 방법, 얘는 셀렉터 표현식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데, jQuery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얘는 다 뭐로 돼 있어요? 다 펑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jQuery는 학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펑션을 하는 건데 읽어내는 것만 좀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했었던 윈도우 점 온로드는 얘는 이렇게 써요. 그냥 달러 가로.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윈도우 점 온로드입니다. 여기 윈도우 점 온로드고요. 그 다음에 그래당 펑션 쓰시면 돼요. jQuery 사용하실 때는 가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는 세미콜론이 필수예요. 그래서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윈도우 점 온로드예요. 윈도우 점 온로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펑션, 요거랑 같은 문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를 사용하실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달러 달러 하신 다음에 투커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샵, 그 다음에 allj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샵 allj. 얘는 셀렉터 표현식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얘는 단수와 복수를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단수를 사용하셔도 단수면 단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노드가 되면 노드가 되고요. 노드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포문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얘는 포문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jQuery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걷어내기도 하고요. jQuery는 문법을 모르면 함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써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막 는이라고 하는 개인 연산자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얘는 아규먼트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체이닝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는이 없습니다. 다 함수예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클릭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다가 펑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달러, 이게 document.get element by id랑 똑같아요. 그래서 달러 하시고 가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allj가 거의, 그 다음에 점 체크드가 아니고 얘는 프로프라고 합니다. 프로프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드. 요 상태가 true라면 그 다음에 서브젝트를 다 칠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이렇게 가로 해주시고 투커테이션에, 이번에는 네임이잖아. 네임은 셀렉트 표현식이 없었죠. 그래서 인풋 태그 중에서 속성 탐색을 해서 네임이 서브젝트인 애를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원커테이션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의 프로프를 그중에 프로프 중에서 체크드를,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얘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하면 똑같이 복사하셔서 얘를 false로 바꿔주시면 전체 선택과 전체 선택과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취소가 돼요. 이렇게 되게 간단해졌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포문을 돌릴 필요도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 선택을 통해서 셀렉트 표현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죠.
jQuery 수업은 뭐 아직 안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jQuery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배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jQuery는 동 탐색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프로프로 찍든지 아니면 ATT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프로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프로 찍어보시고 동작 안 되면 ATTR로 동작시키면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어떤 거는 ATTR이다, 어떤 건 프로프다라고 하는 그게 차이점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 어트리뷰트고요. 이벤트가 동작 안 하는 애들, 뭐 네임 수성이라든지 아이디 수성, 밸류 수성은 다 프로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거는 안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되어 있는 위에다 해야 될까요? 위에다 아니다 여기다 체크되어 있는 서브젝트 네임이 서브젝트인 서브젝트인 개수를 갖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를 갖고 오니까 우리는 막 포문 돌려서 개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달러 하신 다음에 달러가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jQuery에서 달러 하신 다음에 이렇게 썼잖아요. 요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document.getElement 요겁니다. 요거예요. 달러가 document.getElement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개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달러 프리픽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jQuery.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들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탐색은 셀렉터 표현식으로 하기 때문에 ID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는 샵하고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는 샵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점. 그 다음에 태그는 그냥 태그 쓰시면 됩니다. 태그는 그냥 쓰시면 돼요. 태그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있었던 것처럼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달러 가로 해주시고 투커테이션 샵에 all j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에서 이렇게 썼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document.getElement by id라고 해서 여기다가 all j랑 같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기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작업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jQuery는 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함수형 콜백 함수로 되어 있어요. 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는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는이 요 대입이 없습니다. 없고 모두 다 뭐요? 파라미터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규먼트 형식으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지금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예요? 가져오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함수니까 뒤에다가 컴만 찍고 true를 넣으시면 얘는 입력하기입니다. 요거는 입력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문법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쓰면 가져오기고요. 뒤에다가 컴마 쓰고 감내면 입력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해졌죠. 그래서 jQuery 쓰시는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못 돌아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고 그다음에 함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우리 막 는 써야 되지, 함수도 외워야 되지 이런데 이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투커테이션 하시고 인풋 태그에서 셀렉트 표현식이죠. 인풋 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임이
네임이 그 서브젝트이메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 탐 중에서 이벤트 속성을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땡 하신 다음에 체크드.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예, 서브젝트가 체크박스 되어 있는 애만 개수로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찍어야 되니까 얘는 똑같아요. 왕국 공통어 랭스.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까처럼 폼을 눌려서 막 카운트 만들고 함수 안 만들어도 그냥 서브젝트에 애들이 체크드 그린을 자동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폼은 안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랜덤넘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스 객체를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해드린 거예요. 매스 객체의 사용이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느꼈겠지만 자바점, 그 다음에 랑점, 유틸점이죠. 미안해요. 유틸점, 매스와 같습니다. 매스와 같은 함수로 돼 있어요. 근데 타입점은 뭐예요? 실수와 정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신 다음에 n 하시고 그 다음에 매스점 그 다음에 세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스점 랜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함수니까 곱하기 뭐 해주시면 되겠죠. 이 값을 했나요 제가? 여기서 id로 바꿔왔군요. 자, 탐색해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도큐먼트점 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되고요. id는 rdm nu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value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여기다 뿌리는 건가? 뿌리는 건가요? 네. 뿌리는 거군요. 그럼 밑에다 넣어야 되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n이라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죠? 문자를 숫자형 문자죠. 문자형 숫자라고 해요. 문자형 숫자냐? 숫자형 문자냐?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경하는 애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만만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타입을 맞춰서 변경하고 싶다면 파서 int라고 하는 정수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변환하고 싶으면 파서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하는 실수 변환이 있고요. 만약에 그냥 하고 싶다면 넘버라고 해서 숫자 변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적어드린 new 넘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정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빼고 여기다가 나눠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 물론 플로우도 있습니다. 플로우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래도 좀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정수부를 버리고요. 정수만을 정수로 변환하고요. 정수로 변환. 그 다음에 얘는 객체로 변환하거나 이런 식이니까 얘는 정수랑 그 다음에 실수 변환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도 정수와 실수 변환인데 얘는 객체예요. 따라서 객체 실수를 객체로 변환하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value 오브를 하시면 value 오브를 사용하셔서 값을 변환시켜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값을 변환시켜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toString 찍으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toString은 문자로 나옵니다. 얘는 문자로 변환해서 반환하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셔라 라고 저희가 수업 때도 객체일 때 좀 했고요.
네, 됐습니다. 자, 6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은 이렇게 갖고 오셔서 펑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번은 셀렉트인데요. 셀렉트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셀렉티드라고 하는 애가 있죠. 셀렉티드는 자식 중에서 옵션이죠. 옵션 중에서요. 옵션 태그 중에서 선택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었죠. 셀렉트는 셀렉티드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는 체크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좀 구분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옵션스라고 하는 애가 있죠. 옵션스는 선택된 탐색된 셀렉트의 자식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돌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렉티드 인덱스죠. 셀렉티드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애고요. 자, 얘는 선택된 자식의 인덱스 번호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개는 꼭 알고 계시라고 해서 그냥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바, 그 다음에 셀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상위 태그부터 검색을 해줘야 되니까 셀 사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셀 도큐먼트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주시면 셀렉트 태그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찍을까요? 네, 로케이션 저희 배웠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href에서 이동을 할 건데, 주소가 저희 밸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택된 애가 셀에서 그 다음에 전체 옵션스에 그 다음에 셀렉티드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옵션스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셀렉티드 인덱스 값을 넣어주시고 밸류를 갖고 오시면 이동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끝이고요.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요게 좀 중요해서 그냥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렬하기를 좀 해볼까요? 정렬하기는 잘 해주셔서 해도. 네. 자, 펑션 정렬하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나만 잘 암기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읽어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들이니까 seqs 이렇게 해서 하나 갖고 오시고요. 시퀀스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로 돼 있으니까 id로 num발이라고 해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스판 태그로 만들어 놨으니까 텍스트 컨텐트로 해서 안에 있는 값을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스플릿으로 쪼개서 처리할 건데, 그 전에 바닥에 있는 값은 무조건 얘를 좀 처리해 주셔야 돼요. seqs 파일 seqs.trim 이렇게 하셔서 앞뒤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가운데 있는 건 값일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seqs 그 다음에 array라고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array 값이 필요하니까 seqs 발 그 다음에 .split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 코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컴마 넣어주시면 쪼개진 애들을 갖고 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콘솔에 콘솔로 찍어보시면 지금 값이 갖고 있는 요 화면에 있는 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변수예요. 동적 변수라는 건 이런 거죠. 오른쪽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의 타입에 따라
변수의 타입이 정해집니다. 여기가 동적 변수고요. 자바는 정적 변수라고 했었죠. 변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그 타입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예 컴파일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의 정렬은 문자, 스트링 정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문자열이라는 거죠. 기준은 레터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돼요. 레터스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답해주신 분이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숫자인 경우는 문자의 크기를 비교하여 음수 혹은 양수로 판단해서 를 반환하는 뭐예요? 콜백이죠.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해 줘야 한다. 자, 여기에서 뭐 쓸 데는 없지만 공부는 하셨겠지만 콜백이란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처리를 했을 때 a-b가 음수가 나오면 뭐예요? AS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a가 음수가 되면 내림차순인 DES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던 것처럼 콜백 함수는 함수잖아요. 콜백 함수는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로 작성을 해도 돼요.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는 뭘로 작성해요? 그냥 에러 펑션으로 작성하죠. 화살표 함수. 단합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정렬을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역정렬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역정렬 리버스 함수는 그냥 어레이를 반대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됐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펑션으로 만든다고 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펑션 하신 다음에 compare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는 2개를 받을게요. a, b 이렇게 해주면 되고 return a-b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판단 비교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파서인트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파서인트를 통해서 파서인트 해주시면 얘가 숫자로 변경해서 명확한 값이 되겠죠. 근데 소트는 안 그래도 되는 이유가 소트에서 내부 함수를 집어넣으면 얘를 숫자로 바꿔줘요. 근데 여러분들 따로 만들고 싶다면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오름차순 한번 해볼까요? ASC죠. 자, 그러면은 얘는 패스 바이 레퍼런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담을게요. array ASC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q 다음에 뭐였더라? seqs array.sort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문자열 정렬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예요? 문자열 정렬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값은 1, 15, 그 다음에 23, 37,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65, 69,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1로 합시다. 01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rray ASC 하신 다음에 언더바 02 해주시면 저 compare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mpare라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냥.
그럼 얘가 여기 보시면 가로 없잖아요. 실행이 아니라 처리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함수를 전달. 여기에서 함수라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함수 리터럴을 전달했다는 얘기죠. 함수 리터럴. 자, 함수 리터럴은 이 얘기예요. 함수 리터럴은 함수도 값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함수 리터럴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rray 하신 다음에 ASC 하신 다음에 03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시고 소트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arrow 펑션 해주시면 되고요. A, B,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해주시면 얘도 처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화살표만 붙여있죠. 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3개 찍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점 로그 해주시고 또 찍어보시면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림차 수는 간단하죠. DSC는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B-A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렬되네. 아이고 미안해요. DSC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거꾸로 찍어주면 되니까 정렬된 거에서 자 하신 후에 얘는 처리된 애에다가 리버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정렬이 되겠죠. 몇 번까지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몇 번이냐?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죠? 새로 8번이네요. 8번 하시면 되겠네요. 거의 다 했네요. 3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오전 시간에 끝낼 수 있겠네요. 날짜 함수는 되게 예민하죠. 그죠? 자바도 그렇고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뭐 잘 해주셔서 설명이 조금 길겠죠? 중요한 거니까. life라고 하는 함수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life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자, life는 처음에 그 날짜를 출력하는 형식이죠. 데이트 객체를 출력하는 형식을 함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date는 new date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올 때는 뭐예요? -1. 그 다음에 넣을 때는 -1, 갖고 올 때는 +1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콘솔로 그냥 찍으시면요,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표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시는 애들이 데이트 스트링 미안해요. 데이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은 여기다가 로컬 데이트 스트링 해주시면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거죠. 화면에 인풋의 타입이 데이트네였죠. 데이트 에서
선택한 날짜를 탐색하여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태는 뭐여야 돼요? 형태는 YYYY 하이픈 그 다음에 대문자 DD 이 형태여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데이트 요거 생성자를 통해서 입력할 때는 YYYY-M-D도 됩니다. 뭐 쓸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내규였어요. 자, 표준 표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날짜 표준 표기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 썼죠. 뭐 컴마 아니지 점 슬러시 하이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3개가 표준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있지만 요거 3개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쓰진 않으니까. 뭘까요? 잠시만요. 자, 됐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birthday 해줄까요? bir 그 다음에 birthday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 탐색을 갖고 올 거니까 name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name이니까 뭐다? true 검색을 한다. true 검색할 때는 array다. array는 index다. 자, document.get element by nam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째 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벌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birth 벌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지금 갖고 온 거는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돔 탐색의 결과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스트링이다. 그래서 바로 못 써요. 그래서 날짜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dat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birthday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변경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1981년 2월 25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맞는데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복사 하나 해주시고, 만약에 값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81 다시 그 다음 2 다시 25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데이트를 생성자를 통해서 입력할 때는 months를 -1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넣으실 때 만약 date를 쪼개서 넣었어요. 이렇게 YYY 그 다음에 컴마 DD 이렇게 넣으셨다면,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months는 mm은 반드시 -1 해줘야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값이니까 한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한번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하신 다음에 벌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은 날짜의 계산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바에서도 똑같죠. 롱타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밀리세컨드를 통한 계산입니다. 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API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달력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00 몇 년도였죠? 1800 하여튼 뭐 그 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세컨드로 계산한다. 그래서 데이트 칼이라고 합시다. 데이트 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연산 조심하시고 연산자 우선순위 좀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getTime이라고 해주시면 밀리세컨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현재 값이니까 데이트 그냥 데이트였죠? date.getTime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주시고 가로 해주시고 연산자 우선순위 잡아주신 후에 1000 밀리세컨드니까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해야지 일자가 나오겠죠.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1분은 60분, 1시간은 60분, 그 다음에 60초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ife day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치 탐색은 일수보기에다 찍어주시면 되니까 date 말이네요. id네요. 쟤는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주시고 여기다가 본 탐색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본 탐색 한번 한 거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위에는 쉬워서 또 안 보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라이프 데이트에다가 일단 넣어야 되잖아. 라이프 데이트를 갖고 왔잖아. 그죠? 라이프 데이트는 연산을 통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따로 하고요. 따로 해서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넣으시면 되니까 얘는 연산할 때 연산 문제 발생하니까 레스점 ABS 해주셔야 되겠죠.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빼고 더하기 할 때 음수가 안 나오니까 ABS죠. 시간이랑.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스점 세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데이트 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찍어보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여기다 넣을 건데, 요번에는 create 엘리먼트가 밑에 있어갖고 create 엘리먼트를 통한 노드 생성. 조심하셔야 될 게 좀 있다고 했었죠. 자, 이너 HTML에서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HTML 문자열을 가능하고요. 문자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이너싱에는 어펜드라든지 혹은 어펜드 차일드라든지 그는 노드를 입력받아요. 노드를 입력받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해줘야 돼요? create 엘리먼트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십시오. 태그를 만들어낼 때. 되셨고요. 자, 그럼 해볼게요. B 태그로 하나 만들게요. B로 하나 만들고 도큐먼트 create element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태그 하나 만들 거예요. 자동으로 열림 태그와 닫힘 태그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B점 텍스트 컨텐트로 집어넣을 거예요. B 태그니까 텍스트 컨텐트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라이프 데이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침에 탐색해서 붙여넣을 document.get element by id에 이 id 값에다가 탐색해 주시고, 얘는 스판 태그니까 얘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b 태그로 만들어진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inner html로 해주셔야 얘가 b 태그로 들어간다. inner html 아니죠. append child 한다고 쓰죠. append child를 통해서 해줘야 b 태그를 넣으면 동작이 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 형식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돔 테스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내려가셔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폼 태그를 탐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frm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나마 좀 많이 쓰는 document.forms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인덱스를 하는 방법이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frm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임으로도 가능하죠. 이거부터 합시다. document.get element by name이나 태그를 통해서 네임이나 아니면 아이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아이디 방식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frm 해주시고, 그 다음에 document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이름 써주시면 되죠. 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요게 네임 통합 방식.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폼 태그 내의 값은 네임을 통한 OGNL 방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frm 그 다음에 bals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ray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name 요거 하나씩 불러주면 되니까, 그래서 frm 그 다음에 id val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frm 그 다음에 pw valu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m 그 다음에 addr value 해주시면 되고요. frm 그 다음에 phone valu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값을 3개를 갖고 왔을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id 값 원래는 저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갖고 오죠. frm 하신 다음에 만약 id 값을 갖고 오고 싶다면 document get element get element 지금은 name만 있으니까 by name 해주시면 되고, name에다가 id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0번째니까 0번째 해주시면 되고 value 이렇게 해주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넣어주시는 건데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고, 뭐 심심하시면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log 로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의 값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rm vals, id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기분 나쁘게 왜 노란 줄이 가는겨? 내가 뭐 틀렸나? 그냥 노란 줄이 가네.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저희가 한 다음 달쯤 되겠죠. 한참 신나게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요걸 위해서 하는 거죠. REST API.
REST API고요. 자, 얘는 비동기식 처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REST API고요. 얘는 비동기식 처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동기식 처리 방법은 뭐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들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죠. 노래방 가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막 예약을 할 거잖아. 한 사람이 끝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노래를 해. 이건 뭐야? 동기식 처리 방법. 근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불러. 이건 비동기식 처리 방법. 간단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처리가 되는 중간에 값을 처리하는 것을 비동기식 처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을 얘를 뭐라 그래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라고 해서 아작스 혹은 AJAX라고 하는데 뭐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저는 아작스라고 하는데 왜 아작스로 하냐고 자꾸만 물어보셔서 네, 아싱크로나이즈니까 아작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asynchronized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and XML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XML로 보냈으니까 요즘엔 JSON으로 처리하지만 그래서 아작스란 방법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비동기식 처리 방법이다 라고 하고요.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객체를 가지고 합니다.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고요. 얘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jQuery ajax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죠. jQuery QUERY ajax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jQuery가 있고 그 다음에 패치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패치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Axios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Axios가 조금 사용하기 편해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Axios X 이렇게 사용해서 Axios를 통한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CDN 걸어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 얘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jQuery도 당연히 라이브러리고요. jQuery도 라이브러리고요. 아작스는 지워야 되겠다. 우리 했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대부분 수업할 때 여러분들도 지금 봤을 때는 jQuery 아작스를 일단 해드릴 건데요. 뭐 시간 드리고 여러분 패치나 엑시오스로 바꾸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왜냐면 회사에서 jQuery 아작스를 이제 거의 다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프로미스 객스 때문에. 그다음 저번에 말씀드린 콜백 함수가 걸리면서 계속 돌아요. 재개 함수를 그냥 통한 것처럼 그게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패치나 엑시오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패치도 리액트에서 그냥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섞어서 사용하긴 하거든요. 둘 다 편해서 어차피 프라이스를 사용하는 똑같아서. 근데 뭐 상황에 따라 그냥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라이브러리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엑시오스를 안 사용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갖고 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어펜드 할 위치요. 어펜드 할 위치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했으니까 조금 빨리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 할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펜드 할 객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고요. 이번엔 테이블까지 전체 만들 거예요. 그래서 document. 그 다음에 create elemen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열고 닫음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속성을 입력하고 싶으면 저번 주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add attribute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점 하신 다음에 스타일,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스타일 점 그 다음에 위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뭐 300픽셀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위 태그를 작성해 줄게요. tr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가 아니라 create elemen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td 만들어줘야 되는데 td는 여러 개죠. 값을 다 뿌려줄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 td. td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폼은 돌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et i는 0부터 i 이하, 그 다음에 아까침에 제가 frms 발.length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뿔뿔 해주시면 값을 갖고 와서 td 만들어줘야 되니까 다 td는 document create element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d 만들어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값 넣어야 되니까 td 이번에는 컨텐츠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텍스트 컨텐트 해주시고,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었던 frm 말스가 어레이니까 i번째 있는 거 갖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tr에다가 현재 td를 append 해주면 되겠죠? append td, 그 뒤쪽에 자동으로 붙을 거고요. 여기다가는 삭제 버튼을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좀 어려웠죠. 그래도 동적으로 되어 있는 HTML에다 값을 입력할 때는 체이닝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던 게 이벤트 객체였고요. 그래서 이벤트.target. 그 다음에 close st 사용해서 위에 거 사용해서 위에 삭제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잡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탐색이 된 다음에 뭐 하시라, 이벤트 거는 건 똑같고요. 네. 페어런치로도 페어런치로 2번 올라가시거나 3번 올라가셔서 TR 객체 찾아서 삭제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이제 테이블에다가 다시 append 해주면 되겠죠. table.append child 해주시면 뒤쪽에 붙을 거고요. tr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종적인 tr을 저희가 화면에다가 붙여줘야 되니까 화면의 기준인 홈테이블.append child 해주시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는 tbody에다 붙여갖고 tbody를 탐색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예 div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드는 걸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해드렸어요. 전체 만드는 게 차라리 쉽지 테이블 만들고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헤드까지 만들고 싶으면 포문이 두 개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헤드 만드는 포문, 하나는 그 다음에 저거 감 넣는 이렇게 두 개, tbody와 t헤드를 나눠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구단 작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온클릭이 구구단 뷰네요. 자,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뷰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위치는 구구단 프린트래요. 먼저 좀 갖고 옵시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점 똑같이,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치 탐색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입력값도 갖고 와야 되겠네요. 다. 그 다음에 구구단 value 똑같이 id네요.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id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각 갖고 와야 되니까 밸류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구구단이니까 1단부터 있으니까 4, 그 다음에 elite i는 1부터 세미콜론 i 이하 같다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9, 그 다음에 세미콜론 i 뿔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다 하신 다음에 뭐 div로 만들까요? div, 테이블은 아니니까 div create 해주시고요. 도큐먼트 점 create element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v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lite, 그 다음에 멀티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해줄까요? 구구단 밸류와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i 해주시면 되겠죠. 구구단 2단부터 아니냐? 몰라, 만들었으니까 그냥 갑시다. div 그 다음에 점 안에다가 inner html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 표현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달러 가로는 하신 다음에 달러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끝에는 멀티플이고요. F인가 보네. 아유, 잠쳤네. 괜찮아, 그냥 가.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값은 구구 밸류 곱하기 그 다음에 i 해주시면 예쁘게 찍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구 프린트에다가 그냥 어펜드 시켜주면 끝나겠네요.
점. 그 다음에 어펜드 차일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div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연습 문제로 드렸던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 문제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나 습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 공부하시고 필요하신 거 정리 좀 잘 해보시고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갔는지를 보세요. 여기서 실행된다, 실행 안 된다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응용하실 줄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